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대단하십니다. 아, 대단하죠. 이제 교육감 초보락 안 넣으려고. 잘했어요. 지금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촬영과 편집 그리고 시사회 준비로 잠시 방송을 쉬었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방송 녹음 기준일인 5월 26일 오늘 밤 제가 드디어 다큐멘터리 시사회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세미나를 하러 영국 런던대로 출발합니다. 네, 가서 망신 안 당하고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을 기획해봤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네, 대전에서의 첫 번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대전의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단일화기구였던 대전교육희망 2018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성광진, 이제는 예비자가 빠졌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일명 설왕성래 스파링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주실 분입니다. 대전의 정치 꿈나무십니다. 네, 젊은 나이에 정말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네, 정당 이력도 화려하십니다. 또 활동 반경도 상당히 넓은 분이시죠. 네, 저희 대전의 삼김 시대를 꿈꾸고 계신 분, 바른미래당 대전 서갑 김세환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 쉬니까 어떠세요?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네, 제가 빨리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방송을 재개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장님 많이 보고 싶었었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기획 의도는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 나오신지도 아시죠? 성광진 우리 후보님 평소에 제가 존경한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온 거 아닐까요? 아유, 청소년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방송 기획 의도가 우리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 성광진에서 우물 밖의 두꺼비 보수적 시각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분하고 좀 대화를 해보려고 스파링을 좀 해보려고 방송을 기획했고 오늘 아침에 TJB에서 토론회 방송을 했습니다. 설동호 후보하고의 이제 첫 번째 공식적 대면이었는데 어떻게 시청하셨죠? 예, 봤습니다. 전초전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삿바 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시렸나 보고요. 조금 더 분발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설동호 후보하고는 좀 그래도
가까운 사이 아니세요?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시고 네. 한데 품이 크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설동호 후보도 한번 좀 초청을 방송에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네. 예,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게 공격할 건데 오늘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좀 우리 성광진 후보 스파링이니까 좀 세게 좀 공격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111개 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아유, 네, 이분 뒤에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성광진 대전광시 교육감 후보십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후보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 그냥 쉼 없이 예, 계속 강행군하고 있습니다. 진짜 쉼 없어요? 굉장히 막 아침에 학생들 등교 인사도 하러 다니시고, 네. 네. 그거 참 이색적인 선거 운동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간혹 들립니다. 그 11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옹립 때문인데 상황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 뒤에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부터 해가지고 시민단체의 각종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성광진 후보께서 교육감에 당선이 되시면은 그런 상황들의 등살 때문에 교육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저에게는 뭐 학생이나 학부모나 시민들이 다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활동했던 뭐 전교 선생님이든지 또는 뭐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집행부 되시는 분들이나 다 동반열정 관계였지 뭐 특별히 상황으로서 저를 갖다가 뭐 지시하거나 뭐 어떤 지침을 내릴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순간만큼은요 우리 정진호 PD님하고 김세환이 상황입니다. 저희 팀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잘 모시겠습니다. 네, 하는 거 보고요. 네. 그 얼마 전에 또 선거 치르신다고 펀드를 모으셨어요. 그 이제 일단 15% 이상을 득표하시면 선거비가 보전을 받으시잖아요. 5억을 목표로 모으셨는데 다 모으셨나요? 네, 6일 만에 모았고요. 오. 네, 그래서 특히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는데 불구하고 6일 만에 모았습니다. 네. 5억을 다 모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제 소액 다수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네, 정말 고맙죠. 네. 네. 그 돌려주셔야 돼서 이자가 뭐 3% 이렇게 붙이신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그건 제 개인 돈이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전에서 이렇게 펀드를 모은 경우가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그 진행 방식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하시는 컨셉입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스파링이니까.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께서 기본적인 공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네. 보통 우리가 선거 토론 방송 가면은 2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드리잖아요. 네. 그 제가 2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제한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시는 분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서 옆에서 이제 얄밉게 껴드는 저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2분 안에 이제 답변을 마무리하셔야 되고 초과가 되면은 제가 제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질문, 제 반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스파링이니까 오늘 프로그램 참 제목이 설왕성래입니다. 혹시 그거 무슨 진짜 아세요? 알고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저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원래 설왕설래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오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혀설자 써가지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설왕성래입니다. 뜻풀이를 하자면은 그냥 설 가고 성 온다 뭐 이런 뜻이래요. 고맙네요. 뭐가 고마워요? 다른 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큰 집에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설왕성래 오늘 유쾌하게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환 위원장님 첫 번째 공격 해보시죠. 네. 방송에 나오기 전에 우리 이제 성광진 하도 우리 예전 은사님 이름이 입에 배가지고 우리 네, 성광진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굉장히 의외로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또 괜히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질문들만 해서 또 밖에 나가서 혼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니까 좀 충실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한간에는 지금 대전 교육청 운영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인원과 또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고 또 움직여야 하는 집행해야 하는 그런 엄중한 자리인데
우리 지금까지 후보님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이렇게 큰 조직을 경험해본 행정 능력이라든지 조직 장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불안감을 이렇게 표시하시는 그런 또 시민들이 많이 또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실은 보면 대통령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되어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제가 스스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뭐 정책과 공약을 만든 걸 보시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걸 실행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우선 학교를 너무나 잘 알고 교육청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32년간 학교 행정에서 늘 학교 행정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왔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학교 급식에 관한 것도 학교 급식 관련된 시민단체 또 우리 잘 알다시피 부평연례에서는 뭐 참여연대 의장을 지냈다든가 또는 그 밖에 이제 장애인 교육권연대를 만들어서 특수교육의 문제를 다뤘다든가 또는 사립학교의 문제 관련해서 사학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했다든가 이러면서 다양하게 사실은 우리 교육계 내에 다양한 문제들 저만큼 많은 경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인사가 만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 오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대전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으로 6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인사관리 원칙을 어느 정도 다 꿰뚫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인사가 잘못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현재로선 준비가 가장 잘된 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4년간 또는 8년간 10년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네, 과연 그분들 2분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뭐 참여연대 운영 경험이라든지 아까 장애인 학생들 뭐 차별 뭐 이런 관련된 활동들도 다 좋은데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는 2조 원 정도의 그 거대한 예산 그리고 2만여 명에 가까운 거대한 조직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안 해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초보인데 너무 큰 그런 그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 그걸 과연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년씩 그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고 뭐 4년 맡은 사람도 있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제대로 잘했느냐? 과연 뭐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서 뭐 그냥 처음부터 취임하고 그리고 그 잘 운영했느냐 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과 키를 어떻게 갖고 움직였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고자 했느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관료주의 사회 속에서는 지시와 통제 중심으로 이루다 보니까 늘 하던 걸 계속하기 마련이고 과장된 몸짓이 많고 보여주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소통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민사회의 특징을 제가 또 장점을 제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을 살려서 우리 교육청 내에 그런 행정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분들과 더불어서 현재 갖고 있는 2만 명의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잘 편성해서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함께 모여서 그 지혜를 갖다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하는 키, 방향 이게 사실 교육감 수장이 할 일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우리 교육청 하시는데 벌써 마음은 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네, 예, 좋으시겠어요? 네, 김재현 위원장님 다음 거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니 두 단어가 좀 귀에 거슬려서 그 단어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를 얘기를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인데 잘하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얘기하시면서 더불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참 다른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꾸 후보님 입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못지않게 선거의 슬로건도 진보교육감이라는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네. 과연 교육이라는 이 참된 진리를 구현하는 이런 장에서 보수와 진보, 이런 정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지금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같이 함께 묻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동안에 그분의 정책이나 또 현재 그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진보 보수,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정당이라는 것이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명명하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기존의 교육 정책을 온전하자는 것, 또는 새로운 것을 갖다 끌고 작업할 때 어떻게 그걸 명명하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잣대를 들일 때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교육에도 이제 같이 잣대로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수가 그야말로 많은 대중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진보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보수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정책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아니다라고 진보라는 말을 갖다 자체를 갖다 거부적으로 거부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 보수 색채가신 분들이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득세를 할 때는 자신들이 그랬어요. 보수와 진보를 가리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래 나왔어요. 미래를 이제 나왔어.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곧 진보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전교조 색깔이 너무 짙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후보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교조 하면 일단은 좀 편향된 역사관을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혹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수업 거부하면서 어디가 상경투쟁한다, 이런 뭐 부정적 이미지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 환경은 좀 보수적 성향들도 많이 있는데, 자꾸 이게 편가르기가 심해져가지고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후보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진보적 가치가 이제 보수가 워낙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막 이런 얘기 하셨지만은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의 편가르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또 막상 당사자인 우리 성광조 후보께서는 학교에 재직 중이셨을 때 뭐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일도 막 빈번히 있었다고 그러시고요. 뭐 분란을 일으키고 아까 소통을 얘기하셨지만은 대화 타협보다는 일단 시위부터 이러다가 대전교육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살생부가 나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 그러한 시비나 걸고 분란 일으키는 선생님이다라고 우리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우리 제자들 무서워서 그런 거 수천 명을 가르쳤지만 아마 그러한 제자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저의 동료였던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란이 있겠던 교사라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할 줄 아는,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 줄 아는 그런 교사였다라고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요.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볼 때
저와 함께 생활했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소통을 잘하는 교사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계속했거든요. 저는 운영위원회 제도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사 운영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야말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과 이 사실 가운데에서 많은 중재 역할도 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올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그 분란을 조정하기 위한 마찰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했다. 지금 전교조가 하는 것들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러한 교육 환경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었죠. 다만 아까 말했는데 수업을 거부했다는 것은 오해고요. 저희들이 연가를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수업 거부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도 한 2번 정도 연가를 갖다 내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물론이죠. 과격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물론이죠.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시각을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연가를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월차휴가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그쪽으로 보장되어 있는. 선생님들도 직장인이시니까.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참 쓰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갈등을 조정하시고 뭐 소통을 강조하셨지만은 그러한 이제 대립 충돌 때문에 해직도 당하셨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당하셨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죠. 해직은 완전 일방적이죠. 뭐. 조정하고 타협해갖고 막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공감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해직을 당했으면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립학교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걸 80년대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80년대에 사립학교는 우리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제왕적인 그러한 위치에서 교사들을 통제했는데 그 너무 지나친 여러 가지 일방적 통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여러 차례 이제 반복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는 교사 이렇게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교조 문제 같이 한번 계기가 결합되면서 저를 갖다 이제 해직을 시켰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시대적 상황이 지금만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렇죠? 당시 시대적 상황이 80년대란 아주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부딪혔고 그것이 90년대 초에 와서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해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죠. 네. 김세현 선생님 하나 질문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진보 보수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줄 서는 거예요? 네. 네, 우려했던 게 진보 보수의 개념을 민주주의나 독재 아니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저는 이렇게 가른다는 생각을 좀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개혁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보 보수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연관지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교육감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도 중요하고 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 엄연히 규전과 행정에 맞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우리 시국선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국선언을 통해서 우리 설교육감님도 동의는 하셨지만 또 같이 참여하신 교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그것은 가치는 동의하나 행정이나 규정에는 어긋난다라는 아마 그런 엄중한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수장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충돌했을 때 교육감님의 가치와 또 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어떤 규정과 행정적인 체계가 다르게 충돌했을 때 우리 교육감님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후보는 교육감님 후보는 네, 사실이죠. 오전에 토론에서 그랬죠. 설동 후보께서는 이제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이었다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집단회의 금지란 게 있습니다. 근데 집단회의 금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잣대가 뭐냐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집단행위냐 아니냐의 문제죠. 근데 사실 그 당시 국사교과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고 이건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역사 교사들과 그 주변 교사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설사 당시 법의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이었어요. 청와대의 지침이었고 이 지침에 그대로 부응하기보다는 최소한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올바른 목소리를 하는 나의 그냥 선생님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사실은 교육 과목에 필요한 거죠.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행정처분을 났다 본인이 말한 대로 그런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그치려고 노력했어야죠. 모든 교사들 다가 아니라 그중에 주동자 몇 명만을 그냥 경고 수준에 그친다든가 실제 그동안에 그래왔거든요. 또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했죠. 한두 명 정도의 그냥 경고에 그친다든가 아예 하지 않나 했고 실제 두세 군데 정도만 이제 우리랑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전면적으로 이렇게 경고 주의를 줘서 사실 학교 내에서 경고를 받으면 성과급에서 최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과급 100만 원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느끼기에는 또 전보 그렇죠. 전보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100만 원을 말씀하시니까 느낌이 팍 오네요. 여기 있습니다. 저처럼 윤호등 무임금자는 그래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주는 그런 성과급에서 그런 차이를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징계를 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오전 토론회에서 이제 설동 후보께서는 뭐 선생님들 다 뭐 툭 털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과 멘트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거기에서 첨언한다면 원래는 332명입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은 퇴직을 했어요. 그 퇴직한 사람이 접니다. 네. 처분 취소를 했다 331명을 했어요, 사실은. 네, 처분 취소를. 올해 2월 달에 이제 교육부로 지침이 나와서 처분을 취소하라 그래서 취소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취소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지나쳤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송 녹음한 지 한 2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네, 지금 어떠세요? 좀 편하세요? 워낙 뭐 우리 정 PD께서 예. 워낙 예. 편하게 해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다 우리 김세환 아이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우리가 상황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네,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 다음은 어떤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송광희 후보님 진보 첫 교육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저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경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들이 몇 개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대표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대전에 111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111개 시민단체 구성원이 중복된 인원들이 상당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단체의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후보님의 캠프에 다수 또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좀 진일보해서 오버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특정 후보를 위해서 미리 판이 짜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그 불만을 제시했던 네. 그래서 이러한 또 의미 깊은 또 진보 교육감의 첫 단일화였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이 있으셔야만 더더욱 빛이 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빛이 발할 건지 네. 전국적으로 봐도요. 111개 시민단체가 모였다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숫자로 보서는 굉장히 크고 여기에 모여 있는 단체들은 대전지 유수의 가장 유명한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왜 모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진보 교육감에 대한 어떤 요구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뭐 저는 그렇게 이걸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을 어떤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부응해서 그분들이 모였고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경선판을 만들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경선판에서 뭐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올 수 있죠. 사실은 뭐 우리 뭐 시장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도리어 이제 우리 교육자끼리 모여서 서로 이번 경선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양보했었고 상대방들도 또한 여러 가지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을 했다라고 저는 일단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끝내고 나서도 그분들이 흔연하게, 흔쾌하게 저에게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했었고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선이 우리 대전 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진보 교육감을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축제였다. 뭐 하나의 축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교육감 후보를 만들어 오신 분들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선 또 여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도 감사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014년에 우리 그 진보 진영에 두 분이 후보가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결국 끝까지 경합을 하시면서 단일화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많은 분들이 크게 가슴을 친 것이 뭐냐면 이게 4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교육을 잘 이끌어 왔다면 이게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현재의 교육청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많은 분들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111개 시민사단체가 모여서 야 이번에 진짜 새로 바꿔보자. 진보교육감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데 뜻을 모아서 이번에 결국 한 사람을 진보교육감 후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뜻을 크게 존중하고 있고 그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교육을 바꾸겠다는 그분들의 일념이 이번에 이 큰 동력을 만들어냈고 그 바람으로 제가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분들이 고맙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분들이 고마우세요? 제가 고마우세요? 네. 쉽게 대답을 못하시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기분 나쁘고요. 네. 하나 부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렵게 진동 끝에 우리 시민단체의 단합을 통해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단합이죠, 담합이 아니라. 단합 했습니다. 결국 다만 대전의 교육은 우리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아마 투영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지대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송광길 후보께 의견을 모아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선 이후에 혹시 지금 시민단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은. 다만 시장 당선 이후에 서울의 시민단체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많은 혜택들을 시민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가져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대전 교육에도 반복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신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 또는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런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님의 마인드 장착 이런 것들 좀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서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있다고 하겠죠, 당연히. 제가 지난 4월 12일 날 그 단일화 후보가 되고 나서 지역의 많은 이제 학부모나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특히 뭐 유아 교육 관련된 어린이집, 사립 지원, 심지어는 각종 보수적인 직능단체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려가 이런 게 아까 좀 전에 말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말만 듣고 시민단체를 위해서 복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하셨고 자신들이 어떤 여러 가지 하소연들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자신들이 소외된 것도 있었고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든 분들, 보수, 진보, 시민단체 아니라 뭐 다양한 사람들을 다 우리 교육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교육을 더욱더 훌륭하게 더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란 그런 거거든요. 백화사전처럼 모든 능력,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체가 우리 학교에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 도와줘서 그들이 진짜 다양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 문화예술계통 계신 분들, 체육계통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여러 가지 불만도 많았어요. 심지어 보수적인 건 진보적인 간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녹여내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장래 창조적 상상력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낼 수 있다면 저는 누구라도 우리 교육 속에 함께 손을 잡고 나가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지, 특정 단체, 특정 사람들, 특정의 이념의 사람들과 가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교육감에 당선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 어떠한 특혜도 안 주시겠네요? 이거 참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김재현 위원장 때문에 물건을 간 거 같아요. 네, 뭐 아까 뭐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깊이 새기고 있을 거고요. 예, 다음 질문 내주시죠. 시간이 우리가 예정돼 우리가 이번 방송은 1시간 이내로 좀 자르려고 하거든요. 듣는 분들이 좀 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마지막 질문 공격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찬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역시 우리 교육은 학력 신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중학교나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광진 후보 측에서는 평소에 경쟁 위주의 교육을 극복하자 위주로 이런 의견들을 피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거에 동의하는 의견인데요. 또 현실적으로는 대학 입시제도 안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학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교육감은 정교조 지부장의 위치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을 조금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이 국제고 대전고등학교 전환 때문에 엄청나게 아이콘으로 이제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네네.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말한 대전의 인재가 꼭 세계 인재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대전에서 몇 명의 인재가 과연 세계 인재가 되어야 하나? 그렇게 볼 때 저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 뭐 100명, 1000명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설 후보님이야말로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계 인재가 되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은 또 뭡니까? 그 사람들, 그 아이들 갖다가 채찍질해서 세계 인재로 만들어 볼까요? 양성소? 예. 세계 인재 양성소. 사실 또 세계 인재란 것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건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예. 노벨상을 받은 인재? 또 뭐 여기에 박사학위 받은 인재? 사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나가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괴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사실상 세계적 인재들은 대부분 다 괴짜 아니겠습니까? 이 괴짜들 속에서 더 많이 창조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에서의 많은 괴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섭과 억압보다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후보님 어느 인터뷰한 것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교의 교육을 노동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끌고 가시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 노동시장의 흐름을 맞추신다는 것이 이제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에 이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자율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시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 엇박자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 해서 한번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노동시장의 흐름에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게 자동화 또 흔히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화 되면서 나타날 여러 가지 노동의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마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점을 판단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자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갖고 설왕성래 대전의 첫 번째 민주 진보 교육감을 꿈꾸면서 도전장을 내민 성광진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스파링 토론을 마칩니다. 네, 후보님 어떠셨는지 오늘 스파링 하셨는데. 여전히 처음에는 유쾌하고요. 갈수록 힘이 듭니다.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우리 후보 깊은 대화는 처음 나눠봤죠? 네, 처음 나눠봤고요. 후보님 맷집을 좀 키워드리려고 했던 건데 조금 혹시나 저에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좀 풀어주시고 가다가 제가 뭐 데일밴드라도 하나 사드릴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데일밴드 말고 하이만 밴드는 안 돼요. 네, 사실은 오늘 좋은 말씀들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더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이런 시간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만약에 승리해서 교육감이 된다면 이런 유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죠. 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감 성광진이 드디어 우리 대전교육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교육 바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대전교육 미래를 설계하는 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스파링 토론 방송 설왕성래편 마칩니다. 네, 후보님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3 선거 이후에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 방송에 한번 또 나오실 거죠? 꼭? 그럼요.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 근데 또 바쁘다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대전의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네, 고생했습니다.